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완주 하수관거 정비사업 과정에서 점검업체가 지하 매설 관로의 폐쇄회로 영상을 조작해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공사를 감추려 한 게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한 탄소소재법 입법화가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시에 이어 완주군에서도 오폐수가 흐르는 하수관거가 엉터리로 묻힌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준공 검사 때 제출된 CCTV가 조작됐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에서 삼내 하수 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한 오수관로입니다. 관로 공사가 끝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처진 데가 있나 아니면 이용도가 너무 지나치게 벌어져 있어서 그런 거 이제 판독하는 거예요. 점검 이유는 다름 아닌 CCTV 때문입니다. 내시경 장비가 땅속으로 들어가 10m짜리 관으로 진입하는 영상인데 재작년 7월 봉동의 한 공사 구간에서 찍힌 겁니다. 이번엔 다른 구간을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인데 황당하게도 차량이 정차된 위치, 촬영 시간, 하수관 길이까지 이전 영상과 똑같습니다. 원본 영상에 구간 자막만 새로 입힌 조작본입니다. 완주군은 부실 공사를 점검하려고 업체에 촬영을 맡긴 건데 찍지도 않고 영상만 조작해 제출한 겁니다. 관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저게 직원들 뭐 실제로 해가지고 뭐 거의 한두 번만에 나올 것 같은데 특별히 이상은 없고. 지난해 10월 준공된 삼내와 봉동 일대 하수관거 매설 사업비는 100억 원. 28km 구간에 하수관이 잘 묻혀 있는지 확인하려고 감리업체 등에 쓴 돈도 12억 원이나 되지만 조작된 영상 하나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공사와 CCTV 업체 유착, 두 번째는 감리단 시공사 CCTV 업체의 유착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군산에 BTL 사업이 떠오르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감리만 맡기고 항상 이렇게 현장 지도 점검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완주군은 뒤늦게 관련 업체 3곳에 법적 책임을 묻고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감리단에 있다고 보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감리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인근 군산시 하수관거 사업이 10여 년 만에 엉터리 공사로 확인돼 재시공이 추진되는 가운데 완주 역시 부실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힘을 실어줬던 탄소소재법이 불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해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곳 전북에서부터 다시 활력을 찾아 미래로 뻗어가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금지 조치로 탄소산업진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 전북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다른 당도 아닌 여당인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높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전라북도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아니냐며 법안 상정을 다시 추진하겠다지만 몇 달 남지 않은 20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보수 쪽 한국당은 다 설득을 시켰는데 여당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익산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인데다 정부 의지도 분명했던 터라
전라북도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원도 통폐합하는 마당에 신설은 낭비라는 기재부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는 책임론이 대두됩니다. 알지 못하셨나요? 통과될 줄 알았죠, 다요. 그렇게 아셨고 이번에는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에 대해 평화당 김광수 의원도 전북의 3대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새만금 특별법 개정, 금융중심지 지정이 모두 불발됐다며 정부의 의지가 말뿐이라는 논평을 내는 등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소식인데요. 이 새만금 태양광 역시 지난해 대통령이 방문해 힘을 실어준 사업으로 1년이 지난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만금을 찾았는데 이마저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선언 이후 1년 만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이 군산을 찾았습니다. 사업이 일정에 따라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0메가의 발전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나머지 97%는 아직 발주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기업들은 속도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빨리 명확히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야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지역 업체들에게 가점을 약속해놓고 제조 방법에 따라 배제하기도 해 상생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만금 태양광 입찰 때 지역업체에 그 가점을 준다고 했었는데 제외한다고 하니 굉장히 저희 회사로서는 좀 타격이. 앞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위원들은 송전선로 연결 비용 8천억 원을 민간과 전라북도가 감당하게 해 국책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원들의 의견은 이번 간담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아 정부 의지가 말잔치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해당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또 이전 기관의 지역 상생을 유도하는 보조금 지원이나 경영평가 반영 등 유인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 건의는 농수산대 분교와 국토정보공사 드론센터의 타지역 설립이 논란이 되면서 쟁점화됐습니다. 감사 책임자들의 모임인 한국감사인 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됐습니다. 2019 한국감사인 대회는 어제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140여 기관의 감사 실무진 800여 명이 참석해 사람이 먼저인 지혜로운 감사를 주제로 사례 공유와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패 인식 지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렴 사회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30년 뒤면 전북 14개의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늘고 지역 역량이 충분하다는 완주군까지 포함됐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범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 공장과 혁신도시 내 기관들로 활력이 넘치는 완주군.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사업을 성공시키며 귀농 귀촌자들의 이목을 끌었고 쉐어하우스와 같은 각종 청년 정책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외부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되며 시 승격까지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조사 결과는 완주군의 미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완주의 올해 인구는 92,500여 명. 지난 2017년 95,9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불과 2년 새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재작년 조사에선 군 단위론 유일하게 전주와 익산, 군산과 함께 30년 후에도 생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완주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된 올해 자료를 보면 완주군 역시
오는 2049년이면 지도상에서 사라질 소멸 위기의 시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를 빨아들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저출산 일자리 대책으로 같은 기간 무려 2,500가구가 넘는 인구가 유입됐지만 전주의 도심 확장에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입니다. 대학교를 바라보는 엄마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육은 전주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완주군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도내 다른 10군데 시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오래전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내 인구 이동으로 인한 문제가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소도시 소멸이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들이 많고 더군다나 군산이나 뭐 이런 익산 같은 세종 도시들에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이제 제조업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영향들이 반영되어서 교육과 취업,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선 출산율과 귀촌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날이 갈수록 몸집이 쪼그라들고 있는 게 지방의 현실. 지역 내에서도 전주와 같이 일부 큰 도시만 살아남고 농촌 시군은 불균형 문제를 넘어 존립 자체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철도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논술 고사를 앞둔 도내 수험생들을 위한 수송 대책이 마련됩니다. 한국철도는 열차 파업으로 논술 응시생이 예약한 열차가 늦게 도착할 것으로 판단되면 KTX나 앞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협조해 도착역에서 수험생 수송을 돕고 도착이 지연되면 대학 측에 통보해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원 대강면에 산업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두고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강면 산업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어제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 폐기물 소각장을 허가한 남원시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는 대강면에 폐기물 처리장까지 설치하는 것은 주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허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정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27일 오전 정읍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방문 예정지는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열세이거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후보자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51살 A씨와 49살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목포의 한 여관에서 각각 0.03g씩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전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취업 박람회가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남원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큰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인재를 찾으려는 30여 기업 부스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이 이뤄졌으며 직업 선호도 검사와 이력서 작성법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구직자에게는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완주군이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완주의 청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현 정부 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박람회에는 80개 기관이 59개 부스에서 혁신 사례를 선보이는데 완주군은 청년 창업 공동체와 예술인 한 달 살기, 청년 할당제 등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까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청년이 직접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스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른 기관들의 혁신 사례들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제17회 사랑나는 먹거리 장터를 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500여 명이 찾아와 먹거리 장터와 나눔마당, 재능기부 문화 공연을 즐겼으며 행사 수익금은 저소득층 집수리와 지역 아동센터 지원비로 쓰입니다. 임실 봉황인재학당이 다음 달 2일부터 내년도 입학생을 선발합니다. 자격은 관내 초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전학 예정인 학생으로 시험으로 150명을 선발합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건립한 공립교육원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미국의 부당한 지소미아 간섭과 방위비 요구에 시민단체가 규탄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북 민중행동 등 30여 단체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지소미아 폐기에 앞서 방한한 미국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일본 편들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위비를 기존 1조 원에서 6배 이상 올리라는 요구는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미국이 진정한 우방인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승진 위주의 교장 임용제를 벗어나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하는 교장 공모제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초중등 73개 학교 가운데 교장이나 장학관 근무를 한 뒤 공모제로 선발된 사례가 24건으로 전체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교장을 역임한 교원이 또다시 교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며 평교사 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월부터 미세먼지에 취약한 저소득층 14만여 명에게 1인당 18매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내년에도 마스크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노인과 아동시설 500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 전통 소리와 춤, 기회 등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전통예술 공연 국보러 가자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락을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마을의 전통 연희극 희희낙낙이 내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공연됩니다. 이서문화의 집 등 완주 지역 3개 문화시설이 내일부터 제1회 완주 풍마시 상영회를 갖고 독립영화 화제작을 돌아가며 상영합니다. 국립오페라단의 기획공연 사랑의 묘약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한국도자예술협회전이 전주 공예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학습전략 입시정보 설명회가 내일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있습니다. 체험과 공연 등으로 마련된 부안군 청소년 페스티벌이 내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내일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라면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농수업문화축제가 내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농협과 함께 오늘까지 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김장 배추를 저렴한 가격에 특별 판매합니다. 계속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18도, 완주 5도에서 20도, 동북권 무주 영하 1도에서 18도, 진안 1도에서 17도, 서양권 군산은 6도에서 17도, 고창 0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남원과 고창에서 좋음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